장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피부 질환이 악화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밤낮의 기온차가 큰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네요. 가을철은 건조하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계절이며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피부 증상이 특정 양성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가려움, 건조, 각질, 알레르기성 발진과 홍반이 여름보다 더 많아지고 기존 피부 질환 환자도 재발 혹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을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을은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피부도 수분을 쉽게 입게 되고 각질층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외부 자극이나 알레르겐에 더 쉽게 침투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 일교차와 이로 인한 혈류의 불안정이 원인이 됩니다. 가을은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피부 쪽의 혈류도 불안정하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 피지의 분비도 줄고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셋째, 면역 반응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에는 면역계가 불안해져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가을적 피부의 증상은 첫 번째, 가려움증, 즉 소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경 말단이 예민해져서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가려움증이 야간에 더 심해져서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토피, 건선, 습진 환자에게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심해집니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부의 각질층이 갈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 발, 입술, 종아리에 하얀 각질과 트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주부 섭진이나 건조성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해집니다. 셋째, 알레르기와 두드러기, 쑥, 돼지풀과 같은 꽃가루나 곰팡이, 먼지의 증가로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이 더 잦아지고 바람에 노출되면 할내 두드러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홍반과 열감, 일교차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얼굴과 손, 귀가 잘 붉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코가 붉어지는 주사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가을적 피부를 다스릴 때는 가을은 건조한 기운, 즉 조기라고 하는데요. 건조한 기운이 폐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 당김, 갈라짐이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폐, 대장은 서로 통하는 장부로 보기 때문에 장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피부 질환이 악화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 피부 한방 치료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조법,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죠. 가을은 조기 상태라고 해서 건조한 기운이 폐의 기운을 손상한다고 하여 폐와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주로 쓰는 약물로는 맹문동, 생지황, 선문동, 오미자, 백화과 같은 한약재를 처방에 가감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열양혈법, 즉 열을 맑혀주고 피를 돋궈주는 치료법입니다. 건조함으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면 조열로 인해서 피부가 더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열독을 내리고 혈분을 보여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로는 생지황, 감기, 적작약, 현상과 같은 약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거풍지양법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가려움증이 심하고 바람과 온도의 변화에 민감할 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로는 방풍, 평계, 백질력, 선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폐윤피법이라고 해서 한방에 쓰는 폐가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폐기를 보여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보여주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는 치료법으로서 피부를 치료합니다. 주로 환기나 인삼, 백합이나 맹문동과 같은 한약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평소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관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 피부의 보습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어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유막과 수분막을 형성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무향, 저자극성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2-3회 정도를 보습하고 취침 전에는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고 가습기나 물그릇을 활용해서 유지해주고요. 장기간 바람 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목욕이나 세안의 습관.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즉 35도나 37도 정도가 좋은데 때밀이를 한다든지 스크럽을 사용하면 각질층이 손상되면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옷, 의복의 관리. 입는 옷은 면이나 린넨과 같은 통기성이 좋은 천연 섬유가 좋으며 세탁할 때는 염료나 윤제가 자극이 최소화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식습관. 수분 섭취는 물론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 A, E,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인 당근, 시금치, 견과류, 그리고 연어와 같은 음식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맵고 짠 음식이나 알코올, 카페인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염증이나 면역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관리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